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몇 가지 단신 뉴스들을 살펴본 뒤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수혜받을 코인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6개월에서 7개월 만에 역사적인 비트코인 1억 원을 돌파를 합니다. 10월 30일 새벽 즈음에 1억 원을 찍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23년도에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놓고 이제 24년도에는 그렇게 살 일이 없을 것이다, 별로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투자가 만만치 않죠.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할인을 해줘서 비트코인은 평단이 한 8천만 원 즈음에 일부 좀 사놨던 것 같아요. 저는 비트를 살 때는 그냥 현금을 산다는 개념으로 삽니다. 실제로 이 코인 업계에서 현금으로 쓰이고 있죠. 다른 코인을 살 때도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더리움은 약 350만 원 정도부터 좀 집중적으로 한 마지막으로 산 건 306만 원 정도까지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비트에 스테이킹을 비트보단 더 많이 사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더리움 평단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스테이킹 된 것도 보이니까. 그럼에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비트 이더가 일단 사라지진 않을 것이고, 둘째 최고점은 당연히 뚫고 그 뒤로 두 배를 가냐 세 배를 가냐 싸움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사 모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이제 궁금증은 이 내 코인은 언제 가느냐? 비트 이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히 비트코인 없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에서 내 코인은 언제가 이때 갔어요. 과거에 빨리 갔던 코인, 늦게 갔던 코인, 막 불규칙으로 가서 굉장히 속을 썩였던 코인들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어제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1억 원을 회복했습니다. 4월 13일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1억 500만 원을 찍고 4월까지 약 한 달 동안 1억 원 위에서 놀면서 재미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공포인 탐욕 지수를 한번 봤더니요. 이게 이제 데이터 제공 업체마다 좀 달라지긴 한데 77을 찍었다고 하거든요. 얼터너티브에서 얘기를 해주기로. 근데 조금 날짜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3월에서 4월에 기분이 좋았는데 공포인 탐욕 지수는 6월 6일 이후 최고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공포인 탐욕 지수가 가격이랑 그렇게 맞진 않나 보네. 여기 보니까 변동성이다, 거래량, SNS 언급량 등등으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충 가격이랑 공포인 탐욕 지수가 맞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맞긴 맞는 하는 걸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잘못 썼네요. 공포의 탐욕 지수는 당시에 이 발표하는 당시에 개미와 기관을 태운 저는 무게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입니다. 개미랑 기관들을 많이 태웠으면 그 가격에 상관없이 이게 탐욕 지수가 한 80, 90, 100까지 차오르겠죠. 그러나 많이 안 타고 있으면 무게가 20, 30 이렇게 가볍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꼭 가격과 맞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이건 다른 공포엔 탐욕 지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이거 탐욕 지수는 한 이 친구들이 판단할 땐 60 정도밖에 안 되나 봅니다. 아까 77이랑은 차이가 있는데, 자, 파랑이가 비트코인 가격, 초록이가 공포 탐욕 지수라고 보면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6만 7천 불에서 7만 2천 3천 불까지 올라왔는데 공포인 탐욕 지수는요. 지금이 더 낮습니다. 60이고요. 과거에 6만 7천 불 때는 72밖에 안 됩니다. 이게 꼭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1억 원이어도 높이 있다가 하락한 후에 1억 원은 공포인 탐욕 지수가 낮겠죠. 그리고 같은 1억 원이어도 엄청 올라오면서 1억이면 굉장히 높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공포인 탐욕 지수 혹은 변동성을 앞으로도 키울 수 있는 요소들, 제가 볼 때 11월 초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 몇 개를 들어보면, 자, 11월 1일자 미국 시간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국 시간은 이제 약 9시 반, 밤 9시 반.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이미 발표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CPI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실업률, 고용지표라고 하는데 11월 1일 한국 시간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거든요. 자, 예상이나 이전에는 4.1%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까? 물론 이제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게 엉망으로 나오면
지금 뭐 바이든이나 해리스 진영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좋게 그래도 적당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4.2, 4.3 나오면 이제 뭐 막 공포인 탐욕 지수 막 떨어지면서 가격 떨어지고 굉장히 한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FOMC 회의가 11월 8일 미국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있는 거죠. 뭐 한국이었으면 뭐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미국은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사전 투표한 뭐 몇 개가 이제 뭐 불에 타올랐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아무튼 FOMC 회의 때는 뭐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도 이제 0.25% 내리느냐, 뭐 B컷이냐, 아니면 뭐 요새 인플레가 다시 오를까 말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멈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뉴스만 하나 잠깐 넘어갈 텐데요. 보시고 넘어갈 텐데, 대선에 간접적인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내년의 미국 정책 뭐가 있을까요? 10월 29일 날 나온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지금 죄다 투자를 금지시키겠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 땅땅땅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선언이 됐어요.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내년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을 더 뭐 관세로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요. 바이든 정부가 1년 넘게 고심 끝에 재무부랑 협의를 해서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을 이미 내린 겁니다. 무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든 개미든 중국에서 뭐 잘 만들었다는 뭐 반도체 업체, 뭐 AI 업체,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지 마라. 이걸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뭐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위기이자 기회가 되겠죠. 자, 첫째, 중국과 그러면 경쟁을 하던 이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들잖아요. 질까진 모르겠지만 이 중국과 경쟁하는 어떤 반도체, 어떤 AI 업체가 수혜를 볼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중국은 몇 년 내로, 뭐, 빠르면 1, 2년 내로 대만을 차지할 수 있는 전쟁을 하겠구나.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뭐, 대만의 TSMC를 차지하려다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하겠구나. 그러면, 뭐, 한동안은 분위기가 뭐, 대선 이후에, 뭐, 오르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보잖아요. 그러나, 전쟁도 어느 순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도 현재의 러시아처럼 탈달러화 방법을 엄청 심하게 집중적으로 강구를 해야겠네. 그렇겠죠. 전쟁이 발생하면 뭐 러시아랑 똑같은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탈달러화 방법을 뭘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투자 기회가 나오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 채널에서는 많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11월 5일 정말 그 대망의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왜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지금 준비하는 거 많이 많이 늦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됐고 또 실제로 월가도 이미 준비를 완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바꿀 수 없다. 행동들을 볼 때 이미 월가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3, 4일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트럼프가 무섭구나. 워싱턴 포스트의 대략 이제 굉장히 유력 매체 언론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들고 있거든요. 소유주인데 여기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논설을 무산시켰다고 하면서 뭐 문매를 또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자, 이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도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지지하겠죠. 근데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떤 논설위원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논설을 실으려고 하니까 그거 빼. 제프 베조스가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 이유를 알고 보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줄 몰랐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때 당시 제프 베조스가 그 트럼프를 열렬히 막 비난을 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때리기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근데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당시에 클라우드 2위 기업, 지금도 아마존이 클라우드 쪽으로는 1위 기업인데요. 2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막 10년치 일감, 뭐 공공 프로젝트 다 몰아줍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때 당시 엄청난 피해를 봤었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중립을 지켜야지 하는 거. 뭐 이게 행동이니까 이제 뭐랄까요? 좀 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돈 냄새 맡기로 가장 유명한 정말 악랄한 헤지펀드 대표죠. 시타델의 잭 그리핀 CEO조차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포럼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 전망은 트럼프 승리, 나는 트럼프를 기대한다. 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블랙스톤이라고 해서 예전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의 굉장히 초기 직장, 거의 뭐 처음 직장으로 불리는 여기에서 이제 분사를 해 나갔잖아요. 그 블랙스톤의 회장조차도 22년 말만 해도 이제 트럼프를 손절을 했었거든요. 뭐 새 세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올해 5월부터 좀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블랙스톤 회장이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직 트럼프는 뭐 잘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뭐 하는데 아무튼 지금 뭐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길어지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그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수많은 수장들이 지금 입조심을 하고 있다. 입 잘못 올렸다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인 쪽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당선할 때 비교적 명확한 수의 코인, 뭐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명확한 수의 코인은 뭐가 있을까? 이제 한 언론 매체에서 얘기를 해주네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내각에 합류할 경우, 그러니까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도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수혜가 올 것이다. 다소 뭐 실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교적 명확한 거죠. 근데 하나 제가 주목할 거는요. 보통 뭐 시총으로 보나 뭘로 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자, 도지가 맨 앞으로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면 확신이 강해진다고 했었죠. 도지가 바로 처음으로 이제 차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공화당의 이제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올인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애정을 드러냈던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강세를 촉발할 수 있다. 뭐 비트 이더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도지는 사실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월달, 6월달부터 일론 머스크가 정말 올인, 헌신의 힘을 다해서 뭐랄까요, 이 후보 트럼프의 지지 활동을 했었고 또 도지도 굉장히 밀었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보면요. 계속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서 정부 효율화를 위해 내가 힘쓰겠다. 사실은 암호화폐의 커뮤니티도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뭐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심지어 9월 말까지도요. 도지를 아무리 외쳐도 도지가 무덤덤, 시장은 무덤덤, 뭐 많이 오르면 한 4% 올랐었고요. 이제 덜 오를 때는 오히려 막 마이너스 될 때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0월, 11월 지금 계속 아마 도지 할 텐데 이럴 때 투자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보시면서 누구는 이제 도지 끝났네, 약발 다 떨어졌네 하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거 사볼까 또는 잘 모르겠으면 알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덤덤하고 안 쳐다보고 아무 관심 없을 때 사셔야 굉장히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도지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 3월인가요? 한 3분의 1 정도 팔고 뭐 그대로 들고 있었더니 또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좀 더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뭐 물론 성격도 괴파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난 놈이구나, 대단하구나 느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뭐랄까요, 영향력이 있는 빅 세븐이잖아요. 여기에 정치적으로 기부한 현황을 보니까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죄다 파란색입니다. 민주당 쪽으로 그냥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혼자서 빨강인 거 보이시죠? 0%입니다. 민주당 0%고요. 올인 100%.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가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랑 테슬라 산업 자체가 안 맞아요. 친환경 이제 그 쪽을 트럼프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이유도 없었고 과거에 트럼프의 X 계정 뭐 정지도 시켰었고 그 와중에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예스 100% 올인을 하는 거 볼 때, 야, 이 승자, 당신은 수혜를 볼 자격이 있다. 이게 저는 투자의 원리가 아닐까 정말 감탄을 하면서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홀로 올인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뭐, 안 그래도 언론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TV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머스크 관련, 뭐, 테슬라든 도지든 수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까지는 이렇게 생각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요. 이제 혹시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그래도 비교적 명확한 수혜는 비트 이더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까지는 비교적 명확하냐?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비트 이더 이미 그들 정부 안에서 ETF가 신청이 됐고 승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규제 명확성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결국 막을 수가 없고 막을 수 없으면 결국 유동성의 힘을 받아서 비트 이저까지는 쭉쭉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계속 지금 비트 이더 혹시라도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실까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잔소리 같긴 해도요. 자,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 투자를요. 저는 두더지 게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 10개를 내가 알트코인 두더지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정말 많이 맞추면요. 2개에서 3개 대박을 맞추면 그건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 확률이 2개, 3개 맞출 확률이 거의 저는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코인 중에 그 비트코인의 최근까지 수익률을 넘었던 코인 뭐 20개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코인 몇 개 빼면 10개 정도 된다. 비트코인을요. 장세장 전이긴 하지만 넘었던 이 확률 10개 정도 이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뭐 시가총액 100개 안에서만 투자를 했더라도 100개 안에서 2개, 3개를 맞춘다. 굉장히 이 맞추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코인, 어떤 테마, 어떤 뭐 대장주가 올라갈 것인가 알트코인도 공부를 하고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자, 안정적인 배팅, 비트랑 이더에 많이 투자를 해놓고 이제 두더지 게임에 좀 참여를 하면 어떨까? 소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00만 원 있어도 그냥 100만 원 있으면요. 비트 50만 원, 이더 50만 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200만 원이 있다. 비트 이더에 100만 원 쓰고요.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유력한 유망한 알트코인 뭐 3, 4개, 뭐 한 4, 5개 이렇게 씨를 뿌려놓는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사기 안 당하고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굉장히 사기를 잘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안 당하고 지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자, 매수는 사실 할 단계가 이제 한창 뭐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과거에 많이 할인을 해줬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선택한 포트폴리오를 믿고 이제 매도를 언제 어떻게 할지를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돌려봐야 할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연말부터 들어올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자산이 올라가는 걸 좀 인내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